제4회 전국로봇 융합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지난 24일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오산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육아 힐링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68회 보아상 시상식에서 효행상과 선행상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된 시민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 경북모델협회가 지난 23일 대구 수성호텔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일 달서구 구신당 중학교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달서구 대표 문화유산인 달암제이건과 산모사 복원을 기념해 산모회는 지난 17일 월암동에서 낙성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과 고용욱 의원, 달성군의회 박주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켈 리사이틀이 5월 31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대구예술발전소 15기 입주작가 초대전이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에서 6월 20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와 협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4회 전국 로봇 융합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지난 24일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오산관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블록을 차례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는 어린이 참가자들, 코딩된 명령어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로봇 미로 경기. 초중 고등학교 참가자들은 긴장 속에서도 각자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 고 대학생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경기 부문, 창작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뉘어 총 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저는 대구 조암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재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봇 코딩 대회가 있어서 나가본 것입니다. 다음 대회에는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1등을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경기 부문에는 깃발을 넘어뜨린 후 상대 로봇을 밖으로 밀어내는 로봇 밀어내기 경기. 창작 부문은 로봇 창작과 피지컬 컴퓨팅 로봇 융합과학으로 구성됐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은 로봇 투포환, 로봇 씨름, 로봇 미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로봇팔을 제작해 미션볼을 가장 멀리 던지는 로봇 투포환, 상대 로봇을 자율주행 방식으로 밀어내는 로봇 씨름 등은 때로는 아쉬움, 때로는 긴장감 넘치는 박진감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진대회는 성패를 떠나서 아이들이 학교에나 학원에서 주위에서 많이 배웠던 로봇과 코딩했던 그런 능력들을 친구들과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 로봇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준비했을 텐데 여기 와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면서 울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참가자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한편 1에서 3인 팀으로 참여해 피지컬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피지컬 코딩 종목에서는 협업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예측했던 주제랑 너무 다른 주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했었어요. 일단은 전에 해봤던 주제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려고요.
뭔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대회 참가해봤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피지컬 코딩 대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로봇 개발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융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으로 참가 학생들에게는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달성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육아 힐링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육아 힐링 토크 콘서트는 육아로 지친 부모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웃음과 감동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을 비롯한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인기 방송인 컬투의 김태균 씨가 초청되어 음악과 이야기, 청중과 소통이 어우러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김태균 씨는 특유의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참석한 부모들의 공감을 이끌며 깊은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오늘 행사를 통해 가정의 웃음이 넘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호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정성껏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68회 보아상 시상식에서 효행상과 선행상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달서구에 거주하는 최경희 씨가 효행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씨는 결혼 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시누이까지 모시며 함께 살았습니다. IMF 회원이기 당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며 현재는 중풍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아들 내외 손주까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보기 드문 대가족의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행상은 달성군의 9월점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고 씨는 1962년 결혼 이후 시조부모, 시부모, 시동생 등 12명의 대가족을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고 특히 노안과 치매로 힘들어하시던 시조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마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표 문화 확산과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화욱 씨가 보아상을 그리고 효행상 13명, 열행상 2명, 선행상 5명이 각각 수상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했습니다. 보아원은 고 조용효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추천을 받아 해마다 효행과 선행 인물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1958년부터 지금까지 총 1944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경북 모델협회가 지난 23일 대구 수성호텔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구경북 모델협회는 대구경북 지역 패션 모델 산업의 발전과 품격 있는 패션 문화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이번 발대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패션 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찬 대구광역일보 회장, 허태조 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1부 행사인 DMA 패션 어워즈에서는 지역 브랜드가 참여해 총 70여 명의 남녀 모델들이 각 브랜드의 개성을 살린 런웨이를 선보였습니다. 베스트 모델상은 이민주, 정경애, 이채명, 강현식,
정영진 등에게 수여됐습니다. 2부 발대식에서는 축사와 격려사,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및 회원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서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모델님이 함께여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델님들과 같이 더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설희 이사장은 오늘 협회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모델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다라며 앞으로 협회가 지역 패션 산업을 이끄는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모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패션 모델을 양성하고 패션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달서구에 위치한 고 신당중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학교장,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개소식은 환영사와 축사, 1일 교육과정 발표회, 그리고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센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사전 준비 없이 학교에 입학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센터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0명이 1일 6시간씩 1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생활, 언어, 교과 등 3개 영역으로 총 240차시의 한국어 교육과 120차시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에는 미술, 음악, 스포츠, 정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소속 학교의 추천을 받은 뒤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 이 얘기 위탁교육에는 10개국 출신의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한국어 교육센터는 단순한 언어교육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따뜻한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이주 배경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달서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다람쥐가 성공적인 이건을 마치고 17일 월암동 683-6번지에서 낙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산모회와 지역 인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람쥐는 1830년 조선 후기 세워진 제실 겸 서당으로 세입향조의 유덕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산모사의 기능을 계승해 왔으며 시대별로 여러 차례 중수와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건은 도시 재개발로 훼손 위기에 놓인 월암동 일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전통 목조 건축 방식으로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고 복원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당 1칸, 다람쥐 이건은 본당 5칸, 비각 1동, 향문 1동과 담장으로 디귿자형 팔작지붕 구조로 복건됐습니다. 산모사는 430여 년 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곳에 정착하신 경주 최씨 참봉 휘 성희와 하만조씨 종직대부 임청군수 휘 득도와 성주이시 통원대부 휘 원상을 위하여 1830년에 지어진 곳입니다. 처음 지어진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의 수리와 중건 그리고 이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3년 새롭게 지어진 제실이 집단 거주지 개발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년 만에 다시
지금의 자리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관을 하면서 중간에 없어졌던 사당을 제실 뒤에 같이 복원해서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 사당에서 상사를 올릴 것입니다. 낙성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 공로패,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산모회는 앞으로 이곳이 예전에 그러했듯이 재양 공간으로뿐 아니라 지역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산모회 회원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 민 여러분, 스마트 도시 달서구, 스마트 쉼터 하나 없는 이런 거창한 스마트 도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이삼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월배 차량기지의 달성군 이전 확정 소식은 우리 달서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공간에 국회 도서관을 설립해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국회에서 운영한 도서관이 없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국회 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유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대구는 또다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기획재경위원회와 함께 부산국회 도서관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본 현실은 놀라움과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3월 개관한 부산국회 도서관은 영남권 유일의 국회 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3년 만에 방문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분관 설립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부산국회 도서관 사례에서 보듯 도서관 설립은 건립비용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후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의 재정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 분관은 대구와 달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배 차량 기지 후적지는 국회 도서관 분관 설립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달서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민 여러분, 국회 도서관 설립은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달서구와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국회 도서관 유치를 위해 달서구와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볼리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여러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 입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지역의 집비둘기, 맷비둘기, 까마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의 번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된 이후 먹이 주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적발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고 달서구 지역 연간 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민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 제공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을 초래하여 주민의 건강 및 위생 문제, 환경오염, 주민 불편 등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비둘기의 배설물은 크립토코쿠스증, 조류 인플루엔자, 히스토플라즈마증,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균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건물 외벽, 발코니, 창문 등 오염시켜 악취를 일으키며 세척 및 유지보수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시설물 부식, 정전사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10월 부산에는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10kg가 넘는 육교 시설물이 추락했으며 같은 해 12월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까마귀에 의한 전기장비 고장, 기업 조업 중단 피해는 2023년 대구 경북 관내에서만 1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4년 9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률을 시행해 위반 시 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시에는 먹이 주기 금지 캠페인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비둘기의 개체수를 과잉 증가를 억제하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스스로 먹이를 찾는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적인 먹이 공급량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개체수 조절이 되는 생태적 균형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2025년 1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3조의 3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유해 야생동물에게는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서울시 서초구, 광진구, 금천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에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달서구 역시 도시 생태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사업 합의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2025년 1월 기준 달성군에는 343개소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30% 정도가 경로당을 주 3회가량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약 50%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을 만큼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교장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경로당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서구 구로구, 경기도 광주, 경북 봉화 등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에서는 경로당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경북 문경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비상벨은 각종 범죄나 위험에 노출된 위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의미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위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더욱 대응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벨은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뉘는데 양방향의 경우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자와 관제센터 및 지구대 등과 연계되어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인근 경북 청도에서는 경로당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비상벨 신고로 관제센터에서 즉시 영상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며 응급 조치를 함으로써 동시에 119 구급대 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경북 청도, 서울 구로구의 경우 관내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였고 부산 진구의 경우 시범사업 경로당을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강릉, 원주 등 총 40개 지자체의 경우 가기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마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지능형 스마트 경로당 2,388개소를 구축하여 건강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주는 본 사업을 통해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달성군에도 향후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로당에 응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 육성 및 스마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어르신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상벨 설치 후 어르신들에게 교육 홍보 및 정기적 관리와 점검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과 6.25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엇보다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와 결과는 지금 어르신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리사이틀이 5월 31일 오후 5시 달스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카라얀, 번스타인과 같은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미샤 마이스키는 깊은 감성과 시적인 해석으로 낭만주의의 계승자로 불립니다. 이번 무대는 그의 딸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하는 듀오 리사이틀로 세대를 잇는 깊이 있는 호흡이 기대됩니다. 1부에서는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 2부에서는 브람스와 슈만의 작품을 통해 사랑과 감성, 그리고 음악의 본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내 연주를 통해 누군가 음악의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하길 바란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단순한 리사이틀을 넘어 음악으로 사랑을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15기 입주작가들의 작품이 청주에서 전시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청주시립미술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에서 문득 한낮의 그림자 위로라는 제목의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예술발전소 15기 입주작가 12인의 작품을 통해 지역 간 창작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전시 공간은 1층 윈도우 갤러리와 전시실, 2층 전시실로 나뉘며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풀어냅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창작 여정 속에서 맞이한 새로운 국면을 기록하고 관객과의 깊이 있는 시각적 소통을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외식 창업자 대상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창업 초기 외식업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앱 진입 장벽이 높은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공공배달 플랫폼 대구로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홍보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 개시 6개월 이내인 달서구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50개소로 대구로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또는 지휘승계 업소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기존 등록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메뉴 사진 촬영과 업소 정보 등록 등 입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5월 23일까지 위생과의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천리 마을조합에서 치매카페, 디카페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을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합니다.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감천리 카페에서 진행되며 치매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마술 및 장구 터링 놀이, 미술치유, 푸드테라피, 인문학 기반 정서 치유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자유의 민간 지원으로 추진되며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학산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감천리 카페는 월성이동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소통과 복지활동이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치매 인식 개선과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명예도로명 유치곤길 사용기간을 연장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 유치곤길의 사용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은 실질적인 주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 도로명입니다. 유치곤길은 국가 수호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자는 취지로 2015년 대구지방보훈청의 제안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해당 명예도로는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유치곤 장군은 1927년 달성군 유가읍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유일하게 200회 이상 출격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과 3.5.1 고지 탈환 작전 등 주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공적을 세웠으며 1965년 전투 지휘 임무 중 과로로 순직한 그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기의 주역으로서 장병들에게는 공군의 신화로 국민들에게는 호국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도로명 유치곤길은 재건립 중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예정지를 포함한 약 620m 구간에 부여되어 있으며 기념관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총 600억 원 규모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00억 원씩 운영됩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의 이자를 1년간 군이 부담합니다.
상반기 접수분은 조기 소진됐으며 하반기 신청은 7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달성군은 기술보증기금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마련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120억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이 중 1차로 370억 원, 84억 원이 집행됐고 2차 지원은 예정보다 앞당겨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확대됐습니다. 달성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모델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27개 기업의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6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기업 지원과 채용 연계를 담당할 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원스톱 기업 지원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초등학교는 새벽 독서 동아리와 경태의 병아리를 쓴 김용세 작가와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진 소식입니다. 보물나비는 4에서 6학년 중 희망하는 35명의 학생이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아리입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아이들이 직접 책을 쓰고 작가와 소통하며 창의적인 글쓰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김용세 작가의 강연, 2부 동화 고조와 글쓰기 노하우 소개, 3부 동화 쓰기 실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작가는 자신의 학창시절과 작가가 된 계기,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동화를 쓸 때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함께 동화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초등학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 존중 어울림 시간을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가진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아침 등굣길에서는 국악 관현악단의 감미로운 연주가 울려 퍼지며 하루를 여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감사 엽서 쓰기 활동을 통해 손글씨로 마음을 표현했고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전달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UCC 영상은 교내에서 상영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전교생이 함께 부른 스승의 은혜는 행사에 감동을 더하며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전했습니다. 또한 추억의 선생님께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16일 사제동행 체육 한마당으로 이어져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협동게임 등 다양한 체육 활동 속에서 사제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5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용 차량, 운전원과 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 지부 박시연 교수를 초청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3륜차 안전 운행 요령 등 현장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에 새로 도입된 3륜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공무직 직원들도 참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공직자들이 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단체 가입하며 안전운전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와 달서 목재문화관에서 계명문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러브인 달서를 운영했습니다. 러브인 달서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에게 지역의 문화 자산을 소개하고 한국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달서구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유학생들은 오전 시간에는 VR 레이싱과 팝드론, 배틀로봇 등 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오후에는 달서 목재문화관에서 직접 목재 작품을 만들어보며 한국 전통문화의 감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긴급 구호비 지원과 생활정보 번역 서비스, 슬기로운 달서 생활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5 달성 중학생 빅데이터 캠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달성군 관내 중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 24일과 25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캠프는 빅데이터의 기초 개념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분석, 시각화, 그리고 활용 사례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 능력은 물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까지 함께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군민이 더욱 빛나는 달성군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 경제, 보건, 환경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성군보건소는 지난 23일 화원 유치원에서 아동 음주 폐해 예방을 주제로 인형극 몸속에서 무슨 일이 술은 안 돼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으며 주인공과 술방울 캐릭터가 함께 몸속을 여행하며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음주 관련 OX 퀴즈와 가상 음주 체험 활동이 이어졌고 생활 속 절주 실천 수칙 자료도 배포해 가정에서도 절주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인 절주 달성, 건강 달성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음주 인식을 심어주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 올바른 절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